그리고 오늘은 이제 위험물의 기초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위험물 1류에서 6류를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이제 위험물 시설 기준 그래서 관련 법규 있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읽고 쓰는데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따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쫓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면 기초 부분들 좀 한 번씩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맡은 과목이요. 위험물의 류별 위험물의 성상 및 위험물 성상 및 그다음에 시설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상이면 위험물의 성질과 상태, 그래서 1류에서 6류까지 위험물을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 시설 기준은 이 1류에서 6류까지 위험물을 어디다가 저장할 것인가, 그죠? 어디에서 다룰 것인가, 그래서 제조소 등에 대한 부분을 배울 거고요. 시설 기준에서는 제조소 등에다가 위험물을 보관한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시설 기준이에요. 처음에는 거의 시설 기준 위주로만 나왔었는데요. 처음에는 거의 시설 기준 위험 위주로 시험에서 대부분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험 보니까 뭐에 대해서 행위 기준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오고요. 행위 기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조소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런 공간에다가 위험물을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제조소의 구조는 천장은 불연져야 되고 기둥은 내화 구조여야 되고 지하는 없어야 되고 이런 제조소 등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행위 기준이다. 그래서 저장할 때, 취급할 때, 운송할 때, 운반할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이 행정관청이죠.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 인허가,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이런 부분, 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시설 기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의 성상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1류에서 6류까지의 위험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25문제인데 여기서 12문제, 그죠? 12에서 13문항, 여기서 12, 13문항.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나오는 부분은 우리 법규 있죠? 법규에서 약 5문항 정도가 더 추가가 돼요. 그죠? 법규에서. 그래서 위험물에서 보시면은 약 30문제 정도를 1차 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신 거 보면은 기능장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가지고 계시나요? 기능장. 그쵸? 있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없으신 분들 중에 재미있으시다 위험물 쪽 그러면은 크게 부담 없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관리자 1차 보기 이전에 위험물 시험이 있어요. 기능장 1차가. 그때 접수를 하셔서 그걸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관리사 1차와 위험물 기능장 1차가 많이 중복이 됩니다. 엄청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한 번 정도 시험을 보십사 하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거기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시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의 성상 보면은요, 위험물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소방시설 관리사 1차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류별, 그죠? 류별. 그래서 1류에서 6류까지 류별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돼요? 류별, 그 다음에 품명. 인류의 품명, 아염수산 나트륨, 과염수산 나트륨 이런 품명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아셔야 돼요? 위험 등급을 아셔야 되겠죠. 요것만 구분할 줄 아셔도 12문제 중에 6문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험물이 몇 류에 속하고 품명은 뭐고 위험 등급은 몇 등급에 속하고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은 얼마고 요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무에 가셔도 이 지정 수량의 배수를 신고를 합니다. 저장소를 가잖아요. 위험물 저장소를 딱 가면은 앞에 표지판이 있어요. 제 몇 류 위험물, 제 4류 위험물. 여기 저장소는 이렇게 허가가 받은 거예요. 제 4류 위험물에 제 2석유류로 허가받은 저장소입니다. 그럼 표지가 위험물 저장소 이렇게 돼 있죠. 위험물 저장소 있으면 제 4류 위험물, 제 2석유류.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배수. 그래서 여기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100배까지 쓰겠다. 그죠? 그러면은
이석이류면 혹시 아시는 분? 지정수량이 얼마죠? 그거 이따가 할게요. 어쨌든 1000리터인데 지정수량의 100배다. 그럼 얼마요? 10,000리터, 10만 리터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소방서에다 허가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는 허가받은 물품 이상 그리고 물품을 보관해야 되고 그다음 지정수량의 배수가 100배까지라면은 100배를 넘어서 보관하면 이거는 이제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런 부분에 처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당연히 시험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위험물 업무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특히 이제 그 특징이라고 보여지면요. 그동안은 이제 화학식을 굳이 읽지 못해도 됐어요. 위험물에 대해서 화학식을 읽지 못해도 됐는데 이제는 내가 좀 읽을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구분하실 때 그동안은 뭐 중크롬산 나트륨 그럼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렇게 한글로. 근데 이제는 화학식으로 제시돼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읽고 쓰는 거 자유롭고 그다음에 이걸 구분하실 줄 안다면은 그 정도로 위험물 관리사 하실 때는 크게 이 정도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첫 시간이죠. 첫 시간에는 위험물의 그 류별 성질 및 추급 그래서요. 1류에서 6류까지를 오늘 하루 동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 시간이세요? 몇 과목제? 5번째 과목. 오늘 마지막 과목제세요? 법규 남으셨어요.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1차에서? 유체하고 전기요. 유체는 2차 공부를 많이 하시면 그죠? 유체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유체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유체는 어차피 2차 때 설계 시공을 면제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제가 보기에는 유체하고 그다음에 구조 원리죠. 두 가지를 잡고 가셔야 2차 때 고생을 좀 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위험물 같은 경우는 뭐 위험물 기능장 공부를 따로 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여기서 이제 주어지시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위험물의 종류와 분류 그래서 위험물의 정의죠. 그래서 위험물이라는 거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 거고요.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제를 받는 거고 그다음 지정수량이 안 되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뭘로 규제를 받죠? 위험물 시도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는 지정수량 이상이다. 그래서 지정수량이 그만큼 중요해요. 지정수량을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워야 되지만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류에서 6류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류 산화성 고체죠. 산가금 인자산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산화성 고체 그래서 산화성 고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가연물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환원이 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그래서 산소를 발생시키면서 가연물을 격렬하게 연소시키는 고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에 취약하냐면요. 가열, 충격, 마찰, 가축마에 굉장히 취약한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위험물을 가만 조용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가열, 충격, 마찰이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산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소가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가연물에다가 산소를 연소를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물질, 산화성 고체. 그래서 자기 자신은 뭐면서요? 여기에 취약하고요. 자기 자신은 뭐가 되면서? 자기 자신은 불연성이면서. 그죠? 그 다음에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이면서 그 다음에 산화성인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산화성 고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류위험물입니다. 이류위험물은 보통 환원제라고 불러요. 환원제.
그래서 인류위험물을 산화제, 이류를 환원제라고 하는데 가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착화나 인화가 되기 쉬운 고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황화린, 정린, 금속분 이런 것들이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류위험물이죠. 삼류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또는 금수성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어요. 삼류위험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고체지만 액체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는 건 뭐예요? 공기 중에서 발화하는 물질인데, 그죠? 자연 발화 온도가 일반 상온에서도 자연 발화될 수 있는 물질들, 그러면은 상온에서 놓아두기 힘들겠죠. 그죠? 대표적인 자연 발화성 물질이 뭐가 있죠? 대표적인 자연 발화성 물질 황린이죠. 황린의 자연 발화 온도가 몇 도냐면요. 몇 도죠? 34도입니다. 황린. 그래서 황린 대표적인데요. 34도에 자연 발화된다라고 하면은 공기 중에다가 여름에 34도 상온에다가 황린을 놓아두면 자연 발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화성 물질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돼요? 공기를 차단시켜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린을 어디다 보관하죠? 수조에 보관합니다. 물속에. 그래서 수조의 물속에 보관한다. 공기와 차단되기 위해서 보관하는 거고요. 그 다음 금수성 물질은 말 그대로 물을 금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물과 만나면 주로 무슨 가스가 발생돼요? 주로 수소가스가 발생되는 물질이 금수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과 반응해서 발화하거나 물과 반응하는 거 금수성 물질, 그 다음에 발화하는 거 자연 발화성 물질. 그래서 이런 가연성 가스, 그죠? 가연성 가스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주로 그래서 삼류에서 는 공부할 게 뭐냐면요. 이 가연성 가스가 종류가 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삼류 위험물에서는요. 그죠? 물과 만났을 때 이 물질이, 이 위험물이 어떤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것인가,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이 될 건지, 수소 가스가 발생이 될 건지, 아니면 포스핀 가스가 발생이 될 건지, 그거를 구분하실 줄 아시는 게 가장 삼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류별 품명 지정 수량의 배수, 이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사류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화성이라는 게 무슨 성질이에요? 인화. 우리 맨 처음에 배울 때 뭐죠? 인화가 뭐죠? 인화? 인화. 액체가 불이 붙는 최저 온도. 그죠? 인화된 다음에 연소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화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사류위험물은 인화점이 몇 도냐에 따라서 뭐가 구분이 돼요?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동식물 유류로 인화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한 물질이죠. 인화점이 낮으면 위험하다라는 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인화점이 낮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휘발유를 한번 볼게요. 휘발유는 인화점이 약 영하 43도 정도부터가 인화점이에요. 영하 43도 이상. 영하 43도 이상이 인화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가연성 유증기 있죠. 가연성 증기. 그죠? 가연성 증기가 영하 43도면 이미 생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휘발유가 있다라면은 항상 휘발유가 있는 공간에는 유증기가 있죠. 유증기가 머무는 거죠. 근데 인화점이 높은 제3석유류, 그러니까 등유나 경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인화점이 70도 이상 넘어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70도 이상이 넘어가야 뭐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연성 유증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이런 상온이나 온도가 낮은 상황에서 한겨울 추운 때에도 웬만하면 유증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증기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점화원에 의해서 바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최소 점화 에너지라고 하죠. MI. 최소 점화 에너지만 도달하면은 바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고체가 불이 붙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체가 어떻게 돼야 불이 붙어요? 고체가 열이 받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열 분해가 돼야 되죠. 이 고체가 열 분해가 되고 열 분해되면 뭐가 나와요? 열분해 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바로 불이 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해된 분해가스가 위로 올라가서 이 가스가 뭐하고 섞여요?
공기하고 섞여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가연성 혼합기라고 부르죠. 그죠? 이 가연성 혼합기가 불이 붙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액체도 마찬가지예요. 액체도 뭐에 의해서? 증발에 의해서. 얘가 열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발이 돼요. 그래서 이 증발된 가연성 혼합기가 불이 붙는 건데 얘는 열 안 받아도 이미 증발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올 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 주부신데 이제 마당에다가 옷가지를 놓고 태웠대요. 옷가지를 놓고 태우는데 잘 안 타죠. 불 붙이면. 잘 안 붙으니까 어떻게? 이제 창고 가가지고 뭐를 가져와요? 이제 사료염물 갖다 끼얹고 불에 잘 붙도록 이렇게 끼얹었는데 초기에 불이 잘 안 붙는 상태에서 사료염물을 이렇게 끼얹었는데 뭘 자기는 몰랐는데 휘발유를 끼얹은 거죠. 휘발유는 어때요? 끼얹으면서 유증기가 팍 생기는 거죠. 바로 그 유증기가 자기 몸으로 다 딸려 들어와서 바로 그 뭐죠? 불길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안 됐지만 안타깝지만 사망이 나은데 이제 그 진짜 1도 화상까지, 그죠? 우리 1도 화상이면 어떻게 돼요? 화상도 배울 텐데 아직 안 배웠어요? 화상은 1도, 2도, 3도, 4도. 이게 이쪽이 더 세다, 그죠? 뭐예요, 이게? 홍반성, 수포성, 괴사성, 흑색, 그죠? 이런 화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1도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겠다, 이쪽으로 화상이, 그죠? 이렇게 큰 화상을 입으셨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도 봤는데, 그래서 인화성 액체라 사류 위험물이다. 그러면 사류가 제일 어려워요, 그죠? 위험물 유별하실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류 위험물 제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특수인화물. 이거 구분하시는 게 되게 힘드시죠. 그게 힘들죠. 그래서 지정 수량이 얼마고 이게 수용성인지 아니면 비수용성인지. 수용성과 비수용성은 왜 따질까요? 사류 위험물에서 수용성과 비수용성을 나누는 이유. 지정 수량의 배수가 당연히 틀려지죠. 수용성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이 조금 더 많아지는데 왜 나눌까요? 왜 나눌까요? 소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비수용성은 주로 뭘로 소화해요? 주로. 비수용성은 뭐고 수용성은 뭐예요?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수용성의 정의를 어떻게 나눠요? 동일한 양의 증류수를 놓고, 그죠? 위험물과 증류수, 물이죠, 물. 증류수를 놓고 이렇게 혼합을 해서 흔들었을 때 어떻게 층이 되지 않고 이렇게 균일하게 하나의 층으로, 그죠? 대표적인 수용성, 우리 에탄올, 알코올 있죠? 여러분들 밤에 드시는 알코올, 에탄올이 몇 프로면은 위험물일까요? 몇 프로 이상이면? 60% 이상이면 60%짜리 술 안 드셔보셨죠, 에탄올? 60도짜리 안 드셔보셨죠? 60도 이상이면 위험물에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물과 증류수와 섞었을 때, 반반 섞었을 때 그 외관이 층이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층 분리가. 층 분리 안 되죠? 술하고 물하고 섞으면 층 분리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걸 수용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수용성이라면은 뭘로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우리 비수용성을 소화를 한다. 비수용성에 소화를 한다. 그럼 뭘로 소화해요? 주로? 뭘로 소화하죠? 사료염물. 소화약제. 사료염물 소화약제. 뭐예요? 뭘로 불 거예요? 사료염물. 기름 불 뭘로 꺼요? 포죠, 포. 왜요? 비수용성. 포는 대부분이 뭐예요? 97% 정도가 약 물이죠, 물. 물이고 나머지 3% 정도, 보통 3%, 6% 이게 뭐예요? 약재죠, 약재. 그러면은 포는 거품. 거품이 여기를 유면을 차단하면서, 그죠? 유면을 차단하면서 여기서 유증기 형성도 억제되고, 그 다음에 공기도 차단시켜주고, 그죠? 그래서 포소화약제는 질식 플러스 냉각이죠. 소화를. 질식과 냉각이잖아요. 여기서 비누 거품에 의해서 공기를 차단해주는 질식 효과, 이 물에 의한 냉각 효과, 이게 가지는 게 포소화약제잖아요. 그죠? 근데 수용성 같은 경우 우리 물 위에 포가 있으면 어때요? 기름 위에 포가 있으면 기름 위에 비눗방울 포가 있는 거하고 물 위에 있는 거하고 뭐가 더 잘 깨져요? 이 비눗방울이 물 위에 있는 거하고 기름 위에 있는 거하고. 기름 위에 있으면 잘 안 터지잖아요. 물에 있으면 파포가 빨라져요. 파포가.
왜 대부분 물이 97%가 물이기 때문에 물과 만나면 포가 잘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용성에는 알코올포를 사용하죠. 알코올포. 알코올포. 그죠? 포소약제를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사류연물은 이런 인화성 성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화점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류연물이요. 자기 반응성 물질. 그래서 우리가 산소 공급원, 대표적인 산소 공급원은 뭐뭐가 있어요? 유연물에서 1류와 5류와 6류가 산소 공급원 역할이잖아요. 그죠? 1류와 5류와 6류. 자기 반응성 물질, 이거는 뭐예요? 자체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산소 공급이 없어도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들. 그죠? 그래서 과산화물들, 유기과산화물 이런 것들을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그래서 가열 충격에 의해서 폭발적인 연소를 하는 물질. 그래서 주로 뭐예요? 폭발물 쪽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발할 수 있는 폭발물 쪽. 얘는 어떻게 소화를 해요? 소화를 뭘로 소화할까요? 그쵸? 초기에 다량의 물로 소화하죠? 초기에 다량의 물로 소화한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뭘로 소화해요? 인류. 대부분 뭘로 소화해요? 냉각? 대부분 냉각 소화하죠. 뭐 빼고요? 요거 빼고. 그죠? 무기과산화물. 우리가 3류의 금수성 물질이라고 했지만 1류에도 금수성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2류에도 있어요. 철마금. 철마금 이런 것들은 금수성 물질이잖아요. 얘네들은 뭘로 소화해야 돼요? 얘네들은 금수성 물질은 뭘로 소화해요?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그죠? 아니면 따로 금속 화재용 소화약제가 따로 있습니다. 왜요? 금수성 물질. 1류연물 물과 만나면 무슨 가스가 나와요? 1류연물이 이 무기과산화물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무기물 플러스 과산화물. 대표적인 거. 칼륨과 K2O2. 그죠? 물과 만나면 뭐가 나와요? 무슨 가스가 나와요? 칼륨하고 수산화칼륨과, 그죠? 수산화칼륨과 뭐가 나와요? 나머지 OH, 이거 나오죠? 요거 2분의 1 O2, 산소가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류 유연물은 물과 만났더니 산소가스가 나온다. 소화를 하려고 물 소화를 했는데 산소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연소 반응이 완료되면 어떤 가스가 나와야 돼요? 연소 반응이 완료되면 나오는 가스. CO2와 H2O가 연소 반응이 종료된 다음에 나오는 완전 연소가 됐을 때 나오는 물질이죠. 그죠? 우리 원론에서 배우셨죠? 원론에서 배우셨죠? 그죠? 자, 메탄이 완전 연소한다. O2를 만나서 완전 연소한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CO2죠. CO2와 플러스 뭐가요? 두 몰의 H2O가 나오는 거죠. H2O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게 완전 연소 생성물.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가연물이 아닌 거 종류. 가연물이 아닌 거. 뭐가 있어요? 가연물이 아닌 거는. 우리 연소의 3요소에는 가산점이 있는데 가연물이 아닌 조건. 가연물이 아닌 물질의 조건. 뭐가 있어요? 어떤 게 가연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산화반응이 종료된 물질들. 그죠? 그래서 산화반응 종료된 이런 것들. 산화반응이 종료된 이런 물질들은 가연물이 아니다. 또요. 흡열 반응하는 물질. 흡열 반응하는 물질은 뭐가 있어요? 질소나 질소산화물. 그죠?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 반응이다라고 하면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잖아요. 근데 흡열 반응을 하는 물질들은 가연물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연물이 아닌 물질은 뭐가 있어요? 그쵸. 우리 영족원소.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 이런 영족원소들은 가연물이 아니다. 또요. 원래부터 불에 안 타는 거 뭐 있어요? 흙 이런 것들. 콘크리트 이런 것도 원래부터 불에 안 타는 불연성 물질들 있죠. 이런 것들이 가연물이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반응성 물질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기 반응성 물질은 가열 충격에 의해서 폭발적인 연소를 하는 폭발물이다. 그래서 다량의 물로 초기에 소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화성 액체 육류 위험물이요. 산화성 액체는 성질은 거의 산화성 고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류 위험물 마찬가지로 얘도 가열물을 격렬하게 연소시키는 액체, 산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산화수소, 질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류 위험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인류에서 육류로 구분을 하지만요. 또 국제 기준은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또 많이 다르기는 해요. 자, 인류위험물 들어가도록 할게요. 인류위험물의 한번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산화성 고체죠. 산화성 고체. 산화성 고체란 그래서요. 산화성 고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보면은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바뀌어야겠죠. 소방청장관이겠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그 통과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보통 산화성 시험을 본다라는 거죠. 산화성 시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죠. 액체의 정의. 액체의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뭐예요? 액체는 어떤 거다라고 돼 있어요. 액체란 1기압 20도에서 액상인 것을 액체라고 한다. 이게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액체의 정의다라는 거죠. 아니면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액체란 이렇다라는 거는 좀 알고 가시고요. 그러면 액상이 뭔가 위험물에서 액상이라는 거를 이게 이 물질이 과연 액체인지 물은 확실하게 액체인데 그죠? 물은 확실하게 액체인데 물 외에 다른 위험물을 이렇게 산화성 고체 아니면은 뭐 액체로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봤을 때요. 액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된 시험관, 그죠? 이렇게 기다란 시험관에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료를 채워가지고 이 시료를 채운 다음에 이 시료를 눕힌답니다. 이렇게 눕힌대요. 그래서 이거를 눕혔을 때, 그죠? 여기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관리사에서는 어쨌든 이걸 높여서 이게 55mm까지 채웠는데, 이 55mm가 얼마만큼 이동하는데요? 30mm만큼 이동하는데, 눕히면 이만큼이 55였는데 이만큼 눕혀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 이내? 90초 이내에 도달하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액상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눕혔는데 이게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늦다 그러면은 액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 물질이 액상인지 아닌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리자 위험물 잘 보시려면은 요 표만 하나 외우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 표 하나. 그래서 인류의 이 표 하나, 이류의 표 하나, 삼류표, 사류표, 오류표. 그래서 뒤에 가서 뭐 디테일한 내용들 모르시더라도 이 표만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가시면은 구분하실 줄 아시면은 반 이상, 최소한 한 60~70%는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위험물은 어떻게 해요? 원자단의 수소이온이 뭘로 치환해요? 금속 또는 양이온 등으로 치환한 형태를 인류 위험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자단의 이 수소이온 대신에 뭘로요? 여기 있는 금속이나 또는 양이온 이런 것들로 치환시킨 거를 인류 위험물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아염, 과무, 부질료, 과중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죠. 인류 위험물은 아염, 과무, 부질료, 과중. 그래서 우리 기본 위험물이 뭐냐면 염소산이에요. ClO3- 염소산인데요. 염소산. 그래서 산소가 하나 더 많아지면 뭐가 된다고요? 과염소산. 그죠? 그 다음에 ClO2는 아염소산. 그 다음에 ClO는 차염소산. 요것만 알고 가시면 인류 위험물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죠?
세 개 ClO3가 염소산이다. 마찬가지예요. 질산도 NO3, NO3 질산 그죠? 그러면 아질산 NO2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요? 아질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죠? 4개 있기 때문에 과망간산 그렇게 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크게 읽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ClO2 그러기 때문에 아염소산, 그 다음에 ClO3 염소산, 과염소산,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요. H2O2가 뭐예요?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 육류에 있는 H2O2 무기과산화물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무기물 플러스 과산화물,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에 속하는 건데 뒤에 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브롬산. 브롬하고 산하고 그죠? 브롬산. 이걸 보통 할로겐산이라고 그래요. 우리 7쪽에 있는 뭐가 있어요? 7쪽에 불소, 염소, 브롬, 주기율표 7쪽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할로겐족이라고 해요. 7쪽에 있는 거 할로겐족. 할로겐족 플러스 산소, 그래서 할로겐산. 여기 보시면은 염소 있죠? 브롬 있죠? 요오드 있죠? 그죠? 그걸로 보셔도 돼요. 어쨌든 자 브롬산 요거는요. 질산. 질소하고 산소 있잖아요. 질산. 요거는 요오드하고 산소니까 요오드산. 읽어보시라는 거죠. 읽어보시라는 거. 이거는 망간이죠. 망간산인데 과망간산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CR이 크롬. 중크롬산. 중크롬산 그렇게요.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아염소산에서 수소 대신에 뭘로 치환이 됐다고요? 양이온으로 치환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고요? 뭐예요? 아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나트륨. 그래서 아염소산 칼륨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화학식을 KClO2 그러면 아염소산 칼륨, NaClO2 그러면 아염소산 나트륨. 그죠? 자, 염소산입니다. 염소산. 염소산 칼륨 그러면 KClO3. 염소산 나트륨 NaClO3. 염소산 뭐예요? 암모늄이죠. 암모늄. 염소산 암모늄. NH4ClO3 그러면 그래서 이 수소이온 대신에 다 이걸로 치환을 시키면 두 번째 염소산 염류들에 속하는 거죠. 그죠? 과염소산도 마찬가지예요. 금속이온 주로 이게 뭐예요? 1쪽에 있는 금속이온들. 과염소산 칼륨 KClO4죠. 과염소산 나트륨 NaClO4. 과염소산 암모늄 NH4ClO4. 이런 것들이 있더라. 무기과산화물은 어떻게 해요? 무기과산화물은 뭐예요? 무기물 플러스 과산화물. O2예요. O2. 그죠? 무기물. 그러면 무기물은 우리 주기율표에 1쪽에 있는 무기물 뭐가 있어요? 1쪽에 있는 거. 1쪽. 주기율표를 안 하고 넘어가서 그죠? 자, 수소, 리튬. 자, 주기율표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맨 처음에 어떻게 되죠? 수. 몰라도 되지만 한번 할게요. 불러주세요. 헬륨,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륨, 칼슘.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7족이라고 했어요. 할로겐족. 그죠? 할로겐족은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그죠? 요게 뭐에서 나와요? 어디서? 우리 어디서 쓰죠? 청정소화약제. 그죠? 원래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할론 1301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1301가? 할론 1301. 어떤 소화약제예요? 뭐뭐 들어가요? 탄소, 불소 3개, 비알.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지금 대표적인 할로겐 소화약제, 무슨 소화효과? 부촉매 소화를 하는 있죠. 요거인데 지금 이거 못 쓰게 돼 있죠. 요 약제 못 쓰도록 막았죠. 왜 그래요?
요 약재 지금 안 쓰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브롬 때문에, 브롬 때문에. 브롬 이게 뭐예요? 요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강해진다? 오존층 파괴가 강해진다. 오존층. 그죠? 그래서 우리 저 위에 지구 위에 여기 성층권에 오존이 있는데 그래서 햇빛으로부터 강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고 이게 오존 O3란 말이에요. O3를 여기서 일부 막아주고 여기는 이제 좀 그래도 이로운 자외선들이라든가 이런 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파괴가 된다는 거죠. 브롬이 가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면은 BrO 플러스 O2로 분해를 시켜버리고 오존을 O2로 쪼개서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켜버리기 때문에 지구 위에 있는 오존을 자꾸 파괴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못 쓰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정소화약제 그러잖아요. 청정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는 뭘 쓰는 거예요, 주로? 요거를 쓰는 거죠, 요거. 아니면은 요거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불활성 가스 계열이죠. 불활성 계열. 요거는 무슨 계열이요? 할로겐 계열들. 자,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관리사를 하시자고 하면 전체적으로 소화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이런 얘기들도 조금은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들어가서요. 다시 무기화산화물 보려고 그래요. 무기화산화물 1족과 2족에 있는 무기물과 과산화물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Li 플러스 O2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과산화 리튬 어떻게 써요? 과산화 리튬 어떻게 써요? 어떻게 돼요? LiO2예요? Li2O2예요? 자, 과산화 리튬 어떤 게 맞아요? 1번, 2번. 기능장님 1번, 2번. 찍어서. 그쵸. 왜요? 그쵸. O2 2-고 이게 2-고 Li 플러스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기초 동영상으로 그냥 넘어가세요. 그죠? Li2O2가 되죠. 그래서 과산화 리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쪽에 있는 무기과산화물.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거 볼까요? 나트륨과 산소가 만나면 뭐가 돼요? 그러면 과산화 나트륨 Na2O2겠죠. 과산화 나트륨. 그죠? 과산화 칼륨은요? 똑같잖아요. 1쪽은 다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일가양이온. 그죠? 그럼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과산화 칼륨 K2O2. 그죠? 자, 2족에 있는 거 과산화 베릴륨. 과산화물과 요게 만나면은 Be2 플러스에 O2에 2-. 그럼 어떻게 돼요? 과산화 베릴륨은 과산화 베릴륨. 그죠? 그 다음에 과산화 마그네슘 그러면은 MgO2. 어려우신 분들 따로 보세요. 칼슘, 과산화 칼슘 그러면 그쵸. 그래서 무기 과산화물은 나머지들은 얘네들은 뭐가 위험한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까지는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 이 산소가 튀어나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얘네들이 열받으면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HCl과 O4로 쪼개지면서 산소가스가 나오는 게 위험하다면 얘는 물과 만나면 어떻다는 거죠? 다시 한번 MgO2가 H2O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MgO2가 H2O를 만나면 수산화 마그네슘. 그래서 H2O가 어떻게 돼요? OH 마이너스와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그러면 MgOH가 돼요. MgOH 수산화 마그네슘. MgOH예요? 수산화 마그네슘 어떻게 쓰죠? MgOH예요? 이렇게 돼야겠죠. MgOH2.
그러면 MgOH2 그럼 뭐 남아요? 남는 게 MgOH2 하면 남는 거 뭐 있어요? 요거 하나 남죠. 요거 남죠? 아이고 요거 남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나온다? 2분의 1 O2 산소가스가 튀어나오는구나. 그죠? 그래서 인류 위험물의 무기과산화물이 물과 만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산소가스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뭐가 나와요? 플러스 열,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가 나오고 열이 나기 때문에 물 소화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뭘로 소화한다고요? 마른 물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 이런 것들을 소화한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K2O2, Na2O2 한번 볼까요? 똑같죠? Na2O2가 물을 만났다. 뭐가 나온다고요? NaOH가 수산화나트륨이 나오겠죠. Na 몇 개 있어요? 2개 있기 때문에 어떻게? 2몰의 NaOH 수산화나트륨과 플러스 뭐 나와요? 그러면 얘도 뭐 남아요? 뭐 남아요? 산소 하나 남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O2. 그래서 인류 위험물은 물과 만나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고요? 산소가스가 나와서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브롬산 다시 한번 갑니다. 브롬산 칼륨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KBrO3. 브롬산 나트륨은 NaBrO3. 브롬산 아연은 맞아요? ZnBrO3 맞아요? 뭐가 될까요? ZN이 몇 가 이항이온이에요? 몇 가? BrO3에 2가 됩니다. 2가. 이거 어려우신 분 요거 가지고 1가, 2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바륨 한번 볼게요. 바륨 몇 쪽에 있어요? 바륨. 몇 쪽에? 여기에 베마카스 바라. 바륨 2쪽에 있거든요. 바륨. 2쪽에 있으면 몇 가 양이온이라고 볼 수 있어요? 2가 양이온이에요. 2 플러스. 그죠? 그러기 때문에 브롬산 바륨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BA에 BrO3에 2가 되더라. 브롬산 바륨.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기본 안 하고 넘어갔더니 더 어려우신가?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이제 질산 볼게요. 질산 칼륨 그러면 K 읽어주세요. 질산 칼륨 K 어떻게 써요? KNO3죠?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NaNO3 질산 암모늄 그렇죠. NH4NO3 질산 은 질산은 AgNO3 요거 있잖아요. AgNO3 질산은 자 요오드산도 마찬가지. 요오드산 칼륨 그러면 여기다 K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KiO3 그 다음에 요오드산 나트륨 그렇죠. 요오드산 암모늄 NH4IO3 AgIO3 요오드산 바륨 그러면 요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바륨 이쪽에 있는 것들 마찬가지죠. 칼슘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돼야 요오드산 칼슘이 된다라는 거죠. 읽으실 수 있겠죠. 인류 이온물들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과망간산이죠. 과망간산. 과망간산 칼륨 그러면 KMnO4. 과망간산 나트륨은 NaMnO4. 과망간산 암모늄은 NH4MnO4. 과망간산 아연. ZN MnO4에 이렇게 써야 과망간산 아연이 되겠죠. 그죠? 바륨도 마찬가지죠. 과망간산 바륨도 BaMnO4의 2가 과망간산 바륨이다. 중크롬산은 봤더니 H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중크롬산 칼륨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K2 Cr2O 7개. 중크롬산 칼륨 되겠죠. 그죠? 중크롬산 암모늄은요. NH4에 2에 Cr2O 7개.
요게 중크롬산 암모늄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류위험물 읽고 쓰시는 거 하실 줄 알겠죠? 아염, 과무, 부진료, 과중에서 수소이온 대신에 금속이나 이런 NH4 같은 양이온으로 수소이온 대신에 치환을 시켜서 읽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얘가 1간지, 2간지만 확인하시면은 쓰실 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르셔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실 게 뭐예요? 지정수량이죠. 그래서 아염, 과무, 부진료, 과중 5, 3천, 그래서 50, 300, 1000. 아염, 과무, 부진료, 과중 5, 3천. 위험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다 라고 해서 이번에 시험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이거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지정수량의 배수를 구하시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 등급이 몇 등급인지 동일한 위험 등급끼리 묶여있는 거 골라내시오.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옥내 저장소 가면은요. 옥내 저장소에는 위험 등급 1등급짜리는 바닥 면적을 얼마까지 둘 수 있냐면 바닥 면적을 1000제곱미터까지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옥내 저장소는. 그러면 만약에 2등급짜리다 그러면은 좀 넘어가도 되지만 1등급은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등급에 있는 위험물을 저장한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이걸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셔야 되잖아요. 구분할 줄.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5, 3천, 아염, 과무, 부진료, 과중 5, 3천 1, 2, 3등급이다. 그거를 반드시 아시면 요것만 아셔도 반인류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 부분은 물과 만나면 무슨 가스? 산소가스라고 해서 그러면 K2O2가 뭐를 만나면? 산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산을 만나면. 인류연물의 특징인데요. 여기까지 대부분의 물질들이 물을 무기과산화물에서 그런데요. 여기서 물을 만나면 무기과산화물에서 그렇죠. 산을 만나면 뭐가 나오냐면 무슨 가스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뭐가 나와요?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뭐가 돼요? 염화칼륨이죠. 2몰에 KCl. 그죠? 여기도 두 개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나머지가 뭐가 남아요? 요거하고 요거 남죠. 그죠? 그래서 H2O2. 그래서 인류위험물이 플러스 산을 만나면 뭐가 나온다? H2O2가 생성이 되는구나라는 거. 공통적인 성질로 한번 알아두십시오. 이 뒤에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색상을 한번 보면요. 인류위험물은 대체적으로 무슨 색깔? 무색, 백색이에요. 그죠? 근데 이쪽 뒤로 넘어가면 색상이 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대부분이 공통적인 성질 한번 볼게요. 인류위험물은 무기화합물이다. 무기화합물은 뭐예요? 이쪽을 무기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탄소 이쪽이 들어가면 탄소, 산소 이쪽이 들어가면 유기물이라고 불러요. 유기화합물. 탄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래서 무기화합물이다. 대부분 무기화합물이고요. 그 다음에 무색 결정인 게 많더라. 대부분 무색, 백색이다. 무색 결정이나 백색 분말이고 강산화성 성질을 가진다. 그 다음에 불연성 성질을 가진다. 조연성, 다른 위험물들이 잘 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가진다. 지는 잘 안 탄다. 물에 대부분 잘 녹는 성질이 있더라. 이게 인류위험물의 공통적인 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어디서부터 중크롬산, 암모늄, 중크롬산, 칼륨 이런 것들 봤더니 색깔이 어때요? 불구스름해졌죠. 그죠? 그래서 등적색, 황적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까지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거의 무색, 백색이고요. 요리 넘어가면은 황적색, 등적색 이런 이제 색깔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인류 첫 시간이라서 이 말 저 말 많이 했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빠르게 다른 얘기 안 하고 유별 위험물에 충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